안녕하십니까, 기억수집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겨울부터 2026년 봄까지 제가 부산광역시 동구를 촬영했던 영상의 모음입니다. 영상이 기니까 느긋하고 편안하게 즐겨주시고요. 취침용으로 틀어두셔도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부지에 존재했던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모습은 많이 변했습니다. 건물은 신축되었는지 증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운동장과 건물 앞의 넓은 공터도 그 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늘 같은 길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앞서곤 했습니다. 골목 양 옆으로는 문방구가 있었고 문방구에는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사지 않아도 그냥 그 앞을 지나가는 것만으로 하루가 조금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뽑기, 군것질거리, 장난감들. 그 골목은 학교로 가는 길이기 전에 설렘을 한번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골목을 다시 걷습니다. 가게가 있던 자리는 빌라가 들어서고 멈춰설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길은 그대로인데 속도는 달라진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잠깐이라도 머물고 싶던 골목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통과하게 됩니다. 학교도 바뀌었고 골목도 바뀌었습니다. 졸업한 뒤에 남아있는 건 그때의 시간뿐입니다. 학교를 나오면 하루가 끝났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교문을 지나면 종소리도 점점 멀어지고 어른들의 시선도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의 속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야겠다는 생각보다 오늘은 어디까지 천천히 가도 될지 그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가 문방구 자리였어요. 근데 굳게 문이 닫혀 있네요. 학교 안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었고 학교 밖에서는 보고 싶은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골목에 들어서면 저는 학생에서 그냥 동네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학교에서 벗어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길에서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고 멈춰 설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길은 길게 이어졌고 그 안에서는 걷는 속도가 스스로 정해졌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걷는 일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걷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목적지를 향해 가기보다 걷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흐름이 되는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문방구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분식점이 있었고요. 그 길에서는 시선이 자주 멈췄습니다. 문방구 앞에 걸린 작은 물건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닝 아래에는 색이 선명한 돼지 저금통들이 여러 개씩 줄지어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여기도 과자 파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고 많이 바뀌기도 했네요. 유리벽 안쪽에는 프라모델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에 그려진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오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으면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성안 오락실이라고. 근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엇을 고를지 바로 정하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는 시간 자체가 이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에서는 사는 것보다 바라보는 일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하굣길의 길목은 학교를 벗어난 뒤에도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그 길목에는 제가 좋아했던 오락실들이 드문드문 차지하고 있었고 길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이오 커피 자리가 제가 가장 좋아하던 오락실이 있던 자리입니다. 명성 오락실이었고요. 지금은 헐린 것 같은데 옆에 인도 있는데 이쪽 거기가 관제단 한약방이었습니다.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으면은
한약 냄새가 살살 났었죠. 냄새의 기억은 강력합니다. 오락실 앞에서는 굳이 멈추지 않아도 시선이 먼저 머물렀습니다. 그 시절 오락실은 국민학생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락실에 가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지시만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문 앞에 서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하굣길은 집으로 향하는 길이라기보다 잠깐씩 속도를 늦추며 시간을 흘러보내는 구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길목을 조금 더 지나가면 공기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모이고 소리가 먼저 닿는 곳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곳을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가게들이 이어지며 물건들이 길 쪽으로 나와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목욕탕도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뜯어져 있고 공사 소리가 들리네요. 하굣길의 끝에서 생활이 한꺼번에 눈앞으로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보다 하루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기분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냄새가 닿았습니다. 익숙한 음식 냄새와 비닐, 종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끊이지 않았고 그 사이로 물건이 오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래 머무르지 않아도 감각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장소의 모습보다 그때의 냄새와 소리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곳은 기억 속에서 아직도 가장 또렷한 감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길과 이어진 일상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이곳을 다시 걸어도 하루는 더 이상 여기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구간을 지날 때마다 그때의 속도와 시선의 높이만은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학교에서 나오던 순간 발걸음이 느려지던 길목, 문 앞에 잠시 서 있던 시간, 사람과 소리가 겹치던 자리까지 이 길은 다시 돌아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 한번 지나왔던 시간을 조용히 확인하게 되는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끝이 아니라 기억이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흘러가는 지점처럼 느껴집니다. 오래된 천장과 사람의 발걸음을 기억하는 마루가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이 공간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기보다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잠시 이 안의 공기를 느껴봅니다. 이 앞을 매일 수많은 차들이 지나갑니다. 2대의 차가 동시에 지나갈 만큼 길은 넓어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해진 길입니다. 막히지도 않고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길을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길, 통과하는 길, 빠져나가기 위한 길이 됩니다. 이 공간은 그 흐름 바로 옆에 있지만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온다는 것은 길을 선택했다기보다 속도를 선택한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이 공간은 한 번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몇 개의 계단을 직접 올라야 합니다. 낮은 시선에서 보면 계단은 올라가는 길이라기보다 하나씩 넘는 경계처럼 보입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공간은 조금씩만 열립니다. 이 오름은 이동하기 위한 움직임이면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몸의 속도를 다시 맞추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곳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바깥에서는 차 소리와 사람의 속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문을 넘는 순간 그 흐름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려집니다. 소리는 낮아지고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공간에 서 있으면 하나의 장면이 비교적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국민학생이던 시절 하굣길에 이곳에서 영화 촬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동네였는데 그날만큼은 사람이 모이고 소리가 많아졌습니다. 낯선 어른들이 오가면서 동네의 공기가 잠시 바뀌었습니다. 영화는 이 공간에서 촬영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장면보다도 평소와 달랐던 그날의 분위기입니다. 늘 조용하던 곳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던 그 낯섦.
지금 이 공간에 서 있으니 그때의 공기가 다시 한번 겹쳐 느껴집니다. 기억은 정확한 장면보다 이렇게 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았을 뿐 계속해서 쌓여왔습니다. 마루에는 다른 자국이 남아있고 벽에는 손이 닿았던 높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고쳐졌고 일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새로 손을 댄 흔적보다 오래 버텨온 흔적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시간을 수치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안을 지나갔는지를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됩니다. 이곳의 시간은 기록이 아니라 축적에 가깝습니다. 이 공간을 둘러싼 도시는 오랫동안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길은 넓어졌고 건물은 바뀌었고 익숙하던 풍경은 어느새 기억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예전에 이 근처에 있던 것들 중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헐리고 정리되고 새로 지어진 자리들이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이 공간은 눈에 띄게 새로워지지도 급하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도시가 속도를 높이는 동안에도 이곳은 그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도시 안에 있지만 도시의 리듬과는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어긋남 덕분에 아직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햇살이 드는 마룻바닥은 보일러를 틀어놓은 바닥처럼 따뜻합니다. 여기 다른 곳은 발이 좀 시리거든요. 좋네. 다다미 바닥은 마룻바닥에 비해서 덜 차갑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덜 차가운 것 같아요. 발이 좀 덜 시립니다. 마룻바닥에 해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은 꽤 발이 시리거든요.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본은 바닥 난방을 하진 않았었죠. 그래서 다다미 바닥은 어쩔 수 없는 필수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룻바닥에 비해서 발을 디디기가 한결 편안합니다. 이 공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현실은 이 자리를 없애지 않기로 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새로 짓는 선택도 있었을 것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도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공간은 남기는 쪽이 선택되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선택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관리하기 쉬운 공간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존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꾸준한 노력과 함께 이곳을 없애지 않는 쪽을 계속 선택해 왔다는 점이 오히려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곳은 무언가를 더하지 않기로 한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천천히 둘러보고 잠시 서 있거나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잠깐 들르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더 잘 어울리는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시간을 그대로 두고 가는 느낌이 듭니다. 머문다는 것은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이 공간은 그렇게 머무는 방식을 강요하지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창호지를 바른 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겨울이 오기 전에 할머니랑 요 창호지를 다 뜯어서 새로 바르는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발라놓은 문은 처음에는 괜찮지만 사용을 하다 보면 분명히 구멍이 뚫립니다. 그렇게 구멍이 뚫리면 창호지를 조금 잘라서 풀로 땜빵을 하곤 했었죠. 이 공간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멈춰있는 장소가 아니라 현재의 시간 안에서 계속 쓰이고 있는 공간입니다. 전시가 있고 사람들이 오고 다시 조용해지는 시간들이 반복됩니다. 이곳의 이름은 문화공감 수정입니다. 이름은 분명 지금의 역할을 말하고 있지만 이 공간은 그 역할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천장은 오래된 높이를 유지하고 마루는 같은 소리로 사람을 맞이합니다. 바뀐 것은 쓰임새일지도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공간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과거를 전시하는 장소라기보다 시간을 지금에 놓아두는 공간에 더 가깝습니다. 이 공간은 특별한 이야기를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되었다고 스스로 설명하지도 않고 의미를 먼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보며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도시 안에서 어떤 공간을 남기고 있는가? 더 새롭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선택들 사이에서 이런 공간은 어떤 이유로 선택되고 있는가? 이곳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단순한 결과인지 아니면 반복된 선택의 흔적인지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기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관계는 동시일자리. 여기 저 동원 아파트 갔을 때 연결이 되는데 네. 다 망가지고 여기밖에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예. 입구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좌천 동굴입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 위치한 인공 동굴로 일제강점기 때 공습에 대비해 조성된 방공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좌천동 일대는 부산항과 철도 시설에 가까운 지역으로 전시체제 아래 군사적 중요도가 높았습니다. 이 동굴은 그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내부는 낮고 좁은 폭으로 이어집니다.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내밀고 들어가 봅니다. HBM이 튼튼하게 천장을 받치고 있어서 안심하고 둘러볼 수 있습니다. 끝내주는 조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 클럽 조명 아닌가요? 제가 클럽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이런 느낌이 아닌가. 좀 생뚱맞은 인테리어 같기도 한데 재밌네요. 포스트 모더니즘 양식인가. 머리 조심 표지판이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 구간에는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막걸리 맛있겠네. 한때는 여기서 막걸리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데서 만들면 좀 밀주 느낌 아닌가? 당연히 밀주는 아니었겠죠. 잘 오고 갑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세요. 예. 좌천동에 볼거리가 많네요. 안내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보고 싶은 곳을 향하면 됩니다. 좌천동굴에서 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오면 정공단에 이릅니다. 정공단은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 해전에서 전사한 조선 수군 장수 정발장군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재단입니다. 1592년 부산포 전투에서 왜군의 상륙에 맞서 끝까지 항전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분의 공적을 기리는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 공간은 주거지와 도로 사이 현재의 생활 동선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오른쪽의 비석은 충장공 정발 전망비입니다. 1761년에 당시 이 지역의 수군을 맡았던 사람이 정발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처음엔 다른 곳에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전차 선로를 놓으면서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비석 앞면에는 정발 장군을 기리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임진왜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1766년 당시 부산을 맡고 있던 관리가 사람들이 순국한 이 자리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부산 진성의 남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뒤로 이 지역의 관리들은 부산 진성이 함락된 날인 음력 4월 14일마다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단 한가운데에는 정발 장군의 비석이 있고 양옆에는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비석이 놓여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름이 전해지는 사람들과 이름 없이 기록된 사람들을 함께 기리는 공간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사를 지내는 제도가 사라진 뒤에도 이 지역 사람들은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일제감정기에는 이 제단이 강제로 철거되고 비석과 물건들이 흩어졌지만 광복 이후 다시 모아 제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공단 보존회에서 매년 음력 4월 14일에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장소로 향하는데 경사가 어마어마하네요. 야, 경사가 이게 무사이지. 와, 경사가 한 25도는 될 것 같은데. 경사로의 끝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평지는 편안하지만 계단은 재미가 있습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왼쪽에 부산포 계학문화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안용복과 부산포를 기념하는 공간입니다. 부산포는 조선시대부터 일본과의 교역과 외교가 이루어졌던 항구로 현재 부산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안용복은 조선 숙종시기 동래 출신 어부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일본 막부로부터 공인하도록 활약한 민간 외교인이자 어부입니다. 부산포는 그가 일본으로 건너갔던 출발지 가운데 하나로 전해집니다. 기념물은 주거지와 도로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며 역사 공간과 일상 공간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 배는 도일선인데 도일선은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한 배라는 뜻입니다. 제가 찾아본 기록에 의하면 이 자리에 있는 배는 2017년도에 복원이 완료되어 이곳에 전시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던데 복원인지 복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오르막과 가파른 계단 몇 개로 올라와서 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은 절벽 위에서 내려보는 느낌이 듭니다. 먼 곳을 내다보면 탁 트인 시야가 아주 시원하네요. 새파란 타일로 장식된 이쁜 계단에 홀린 듯이 다가갑니다. 진짜 이쁘게 잘 해놨는데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가보자. 이 계단 근처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빠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편하게 오를 수 있지만 계단을 이용한다면 역사의 흔적을 몸으로 느낄 수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 평지에 살았던 건 아니라서 이런 계단에 더 끌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운동 많이 된다. 자기 전에 생각날 거야. 방금 걸어 올라온 계단입니다. 좌천동은 수정동에 비해서 거리는 짧고 경사가 심하네요. 옆에 다른 계단입니다. 여기도 경사가 가파르네요. 놀라운 풍경입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더워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포근하네요. 등이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공원 같은 곳이 나타납니다. 걸어 올라가다 힘들면 쉬어가는 곳인가 봅니다. 타일로 만들어진 벽화도 있고요. 점점 높이 올라가니 경치도 그만큼 더 넓게 보입니다. 이 계단의 끝에 좌천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내린 곳에서 좌천 아파트까지 경사형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직 개통한 건 아니라서 지금은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완공이 되고 나서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좌천 시민아파트입니다. 이 일대는 1960년대 이후 부산의 급격한 도시 팽창 과정에서 주거지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항만과 도심에 인접해 노동인구 유입이 많았던 흐름 속에서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부산시 고지대 개발 사업에 따라 산 중턱에 시형 아파트들이 건설되면서 1969년에 좌천 시민아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무지개색으로 칠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채도가 낮은 에메랄드색으로 다시 칠해져 있습니다. 저는 무지개보다 지금 모습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성북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좌천동과 범일동의 경계에 위치한 성북시장은 지금은 1960 성북 전통시장 웹툰 이화국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이름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같은 느낌이지만 시장의 성격을 꼼꼼히 알려주는 이름이네요. 성북시장은 행정구역상 범일동에 속한 전통시장입니다. 삼복도로 인근 주거지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웹툰을 주제로 한 특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장 내부 곳곳에 웹툰 캐릭터와 벽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성화의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상인과 방문객의 연령대는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마치 손주가 흔적만 남기고 떠난 할머니 댁 같은 느낌이랄까요. 가게 사이 벽면에도 계단 옆 난간에도 그림이 빠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한 번에 꾸민 흔적이 구간마다 이어집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다양한 표정과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식들은 가게보다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는 여전히 같은 물건들이 놓여 있고 상인들은 익숙한 자리에서 장사를 이어갑니다. 웹툰 장식은 시장을 덮고 있지만 시장 안의 하루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통로 위로 보이는 하늘과 가게 앞에 놓인 물건들, 사람들이 오가는 속도는 이곳의 시간대로 유지됩니다. 좌천동의 끝이자 범일동의 시작점에 이 시장이 있습니다. 왼쪽은 부산항입니다. 삼복도로에서 내려보는 부산항의 경치는 언제나 멋있습니다. 전국 지구대 중에 그 풍경 탑10 안에 들겠네. 그렇지. 수성초등학교입니다. 유치원인데? 수성초등학교 경설 유치원. 초등학교 되겠네. 같이 있구나. 경사면에 위치한 수성초등학교는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대를 세워서 운동장을 만들었고요. 이 축대 아래쪽에는 공영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인데 포르쉐가 있다?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 주차장이 학교만의 주차장인 걸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었습니다. 포르쉐 있을 수 있죠. 이 촬영 날이 주말 토요일이라서 토요일에 학교 관계자분이 포르쉐를 타고 오실 리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에 했던 얘기입니다. 수정호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센터라고도 했었고 좀 연식이 더 있으신 분들은 동사무소 아시죠? 동사무소입니다. 저기 저 동원 아파트 뒤까지 가야 된다. 집 없는 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차 온다. 저기 있잖아, 선인장. 굉장히 잘하고 있네. 잡초도 아닌 선인장이 집 담벼락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K 선인장. 한눈을 팔 수가 없네. 봐봐. 사주 경계를 잘 해서 사람과 차량이 도로와 인도 부분 없이 서로 뒤섞여 지나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도 20도가 안 된다. 내가 재봤어. 좌천동 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 각도기를 올려봤거든. 19도 나오더라. 여기보다 더 경사가 심했는데 돈 주고 헬스장 갈 필요 없죠. 동구에 오시면 천국의 경사와 천국의 계단을 무료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경치 구경은 덤이고요. 수정동도 운동 많이 된다. 운동하면서 좋은 경치 많이 본다. 주택가 사이로 부산항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역사와 삶과 그리고 기록이 한 화면에 펼쳐져서 보이는 느낌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늘의 출발지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수정동은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해서 수정동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밑에 물이 다 말랐네. 여기로 길 없이. 없습니까? 네. 여긴가요 그럼? 요리가 저 안청으로 가고 손부 고기로. 예, 여기 밑으로요. 고맙습니다. 닭도리탕 3억 5천만 원. 겁나 비싸네. 손님 맛집이 없네. 농담입니다. 35,000원이겠죠.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둘러보려고 한 길이 시작됩니다. 왼쪽으로 올라가면 산이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살벌하죠. 퀸 노래인데. 어디선가 퀸의 We Are The Champion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놀러라.
놀래라. 황룡사에서 퀸의 노래가 나온다. 이거도 보니까 집 턴데. 여기 부수고 그냥 빈집을 허물고 공터와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운동해야지. 이거 탱자나무. 흰자라고? 탱자나무. 그 가시잖아. 그냥 가시나무 해봐. 아니야, 탱자. 탱자나무가 확실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곳에 방문했을 때 탱자가 가득 열려있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걷다 보면 자꾸 아래를 보게 됩니다. 차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발소리가 또렷해집니다. 날이 차가워서 자꾸 코를 훌쩍거리게 되네요. 걷다 보니 수성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좌천 아파트와 수정 아파트와는 다르게 수성 아파트에 대한 자료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옛날 저층 아파트들은 꼭 학교를 보는 것 같아요. 학교 건물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길인가? 이쪽 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네. 도로 아래 칠해진 지시선처럼 바닥이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제일 꼭대기 집에 살아보는 로망이 있었거든. 난 제일 꼭대기 집에서 사는 그 국민학교 시절이지. 그때 친구가 제일 꼭대기 집에 사는 사람 있었어. 놀러 가봤지. 어떻대? 느낌은 뭐 산더미에 맨 꼭대기 집이 똑같이 경치가 좋잖아. 주방하고 방하고 다 그냥 원룸처럼 크게 하나 연결돼 있지. 밑에서 위로 한 30분 40분 걸어 올라와야 됐던 것 같다. 그 친구 집 가려면 학교에서는 1시간 정도 걸어야 돼. 와, 버스 내려갖고 한 40분 걸어야 돼. 버스가 별 역할을 못했네. 여기 되게 좀 신기하지 않은 느낌이. 여기도 불났네. 저기 좌천 아파트네. 좌천 아파트? 좌천 아파트인가? 예전에 무지개 색깔로 칠해진 아파트. 그게 2014년도더라 벌써. 지금은 저 단색으로 다시 칠했더라고. 어디선지는 모르겠는데 공사하는 것 같은 소음이 일정하게 쿵쿵쿵 들려왔습니다. 이 경치에 ASMR을 담고 싶었는데 주기적인 소음 때문에 실패했네요. 아, 저기에 정상공원인가 보다. 정상공원 전망대. 여기가. 여기. 그게 민주공원이야? 그거는 저쪽이고. 저기 있네, 저기. 아, 저기 민주공원. 주기적인 소음이 오디오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나레이션을 안 해도 사운드가 비지 않아서 좋습니다. 까마귀. 걷다가 굉장히 이쁜 포인트를 한 군데 발견했습니다. 집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놨더라고요. 창을 보니까 이 새 길이 나면서
집이 반지하처럼 파묻힌 느낌인데 그래도 이렇게 칠을 해놓으니 굉장히 이뻐 보였습니다. 저 집들이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게 아니라 이런 바닥 색깔, 이런 색깔 있잖아. 이런 색깔로 통일되면 이탈리아의 마테라랑 똑같을걸. 비슷하죠.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옛길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닦은 길이고, 암만 안 불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 길을 걸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날씨 좋은 봄이나 가을에 오세요. 여름에도 오시면 안 됩니다. 햇살을 피할 곳이 없어서 해가 많이 뜨거울 겁니다. 겨울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붑니다. 험하다.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스펀지도 끼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스펀지를 뚫고 바람 소리가 녹음이 되네요. 탱자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을까? 방범용으로 심은 건가? 그냥 가시나무가 아닐까? 탱자. 원래 저리 가시가 있었나? 왜 기억하냐면 어릴 때 아버지 따라왔었어. 그때 탱자가 열려 있었지. 탱자 붙어있네. 어디? 하늘 붙어있네. 어디? 저거. 아, 끄트머리 하늘 붙어있네. 얼마나 힘들었겠노. 알을 갖다가 이 높은 데까지 끄집고 와가지고. 예, 뭐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제가 그 시절에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직접 제 발로 올라와서 이 경치를 즐기고 있네요. 옛날 대학원 가서 올챙이 잡고 깨구리 잡고 가지 잡고만 했나? 나는 못 잡았어. 재주가 없더라. 내 손에 안 잡혀. 가지는 그래도 깨끗한 물에 사니까 발견하기가 꽤 어려울 거. 깨구리, 뭐 도롱뇽 이런 애들은 엄청 많았고. 여기 저런 길들을 요 큰 길이 나면서 이어진 거죠. 얘가 왜 이렇게 휘어졌지? 이거 봐. 이거. 위에는 괜찮거든. 그나마. 일부러 이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근데 고르지가 않네. 이게 휘어진 거야. 일부러는 아니다. 저 위에는 괜찮잖아. 저거. 조금만 더 가면 안창마을이 나옵니다. 안창마을에서 내려가서 주택가 사이에 있는 좁은 도로로 그렇게 성북고개로 다시 넘어갈 겁니다. 산책로 안녕. 여기서 내려왔습니다. 저대로 왔네. 맞아 이 길이야. 내려오자마자 자동차 소음이 반겨주네요. 우회전.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 골목길로 가면 아까 그 성북시장 입구가 나와. 골목길의 끝에 동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목의 모습입니다.
나무 전봇대. 아, 나무 전봇대에서 봤다. 왜 안 뽑고? 그냥 귀찮으니까 잘라. 난 나무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뿌리에 흔적이 없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름 왜 그랬을까? 도시가스 들어온단다. 부식집이네. 옛날 부식집. 성북고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돌아보려고 했던 코스를 무탈하게 다 돌아봤습니다. 수정산 산책로 편이었습니다. 부산역에서 수정터널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기이한 풍경 하나가 시선을 붙잡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최신식 아파트 단지들, 그 거대한 콘크리트 숲, 발치에 누워있는 낡은 지붕들. 이곳은 매축지 마을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바다를 메워 만든 땅, 그래서 이름조차 무들매, 쌓을, 축, 자를 씁니다. 바다였던 곳이 땅이 되었고 그 땅 위에 다시 100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마을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소음은 아득해지고 공기는 차분해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시간을 억지로 붙잡아 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도시 속의 외딴 섬, 오늘 우리는 이 섬의 마지막 안부를 묻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매축지 마을의 지도는 독특합니다. 길고 좁은 건물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죠. 1900년대 초 이곳은 일본군의 군마를 기르던 마구간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한국 전쟁이 터지자 갈 곳 없는 피난민들이 하나둘 이 마구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말 한 마리가 서 있던 좁은 칸막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고단한 몸을 뉘일 안방이 되었고, 마부가 머물던 2층 방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번지는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야옹. 아니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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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안다는 말은 이곳에서 비유가 아닌 현실입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십 가구가 다닥다닥 붙어 살았습니다. 방 한 칸이 집의 전부였던 시절. 마을 사람들은 골목을 거실 삼아 밥을 먹고 공동 수도가에서 빨래하며 서로의 시린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이곳의 역사는 좁은 방 한 칸을 넓히기 위해 조금씩 덧댄 판자 조각과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 새겨져 있습니다. 매축지 마을의 독특한 분위기는 수많은 예술가의 영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에서 전당포가 있었던 곳, 장동건이 골목을 누비던 영화 친구의 배경, 스크린 속에서 매축지는 거칠지만 뜨거웠던 부산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무대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도 이곳엔 여전히 진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골목에 놓여있는 하얗게 변한 연탄은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지켜준 훈장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낡고 좁은 이 공간을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매축지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흔적이 마을에 남아있고 이곳도 수십 층짜리 아파트로 변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낙후된 곳일 뿐인 이 마을이 사라지는 것은 금방일지 모르지만 이 아래 묻혀있는 피난민들의 눈물과 마국간을 집으로 만들었던 끈질긴 생명력은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머지않아 사라질 풍경에 대한 마지막 기억입니다. 주거 형태가 바뀌어도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과 좁은 골목을 채웠던 다정한 안부들은 이 영상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매축지 마을, 바다를 메워 만든 땅 위에 지어진 이 소중한 삶의 기록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외장하드 안에는 때때로 의도치 않은 보물들이 잠들어 있곤 합니다. 2018년 여름 차 위에 카메라를 얹고 달렸던 그날의 영상. 고가교의 철거 소식을 듣고 무작정 촬영을 하러 나갔던 그날의 풍경. 자성 입체교, 즉 자성 고가교의 풍경이 8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의 기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성 고가교 혹은 좌천 고가교라 불렸던 이 길은 부산 동구 좌천동과 범일동을 잇는 길이었으며 일제강점기 매립의 역사부터 한국전쟁의 상흔 그리고 70년대 고도성장기까지 그리고 2026년 오늘 저는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머리 위를 덮고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사라졌고 하늘은 탁 트였습니다. 고가교가 있던 자리는 이제 평범한 다차선 도로가 되어 끊임없이 차들을 실어 나릅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진 걸까요? 저는 오늘 2018년의 주행 영상을 이정표 삼아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자성 고가교의 50년사와 그 지워져가는 흔적들을 수집해보려 합니다. 자성 고가교가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69년의 일입니다. 부산항의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화되던 시절 부산시는 물류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 최초의 고가도로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총 길이 약 1km, 폭 15m의 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당시 부산 사람들에게 근대화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 고가교가 자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인근의 자성대, 부산 진성이죠. 그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성곽 옆으로 현대 문명의 상징인 고가도로가 교차하는 풍경은 부산만이 가진 독특한 역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 말 소달구지가 다니던 길 위로 거대한 교각이 세워지고 차들이 하늘을 달리게 되었을 때 부산 시민들이 느꼈을 경외감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자성 고가교는 구조적으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경부선 철길을 가로지르고 동구의 중심지를 관통하며 부산항 제5부두와 도심을 직접 연결했습니다. 이 길은 컨테이너 차량들이 쉼없이 오가며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피를 실어 나르는 핏줄과도 같았습니다. 2018년의 주행 영상을 보면 고가교 아래로 펼쳐지는 매축지 마을의 낡은 지붕들과 고가교 너머로 보이는 부산항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고가교는 마을을 단절시키는 장벽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위를 달리는 이들에게 부산의 입체적인 서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망대 역할도 했습니다. 고가교 위를 주행할 때 느껴지는 특유의 진동과 타이어가 지면을 때리는 마찰음은 수십 년간 부산을 지탱해온
치열한 노동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고가교의 운명도 시대의 변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 지역의 발전을 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가교 아래는 어둡고 침침했으며 매축지 마을을 비롯한 주변 주거지역은 고가도로에 가로막혀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안전 등급의 하락과 막대한 유지 모습이 역시 철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2019년 자성 고가교는 50년의 임무를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2018년의 이 영상은 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촬영된 고가교의 마지막 온전한 모습인 셈입니다. 이제는 탁 트인 평면 도로가 되었지만 영상을 통해 다시 만나는 고가교의 위용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좁고 답답했지만 뜨거웠던 부산의 정취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2018년의 투박한 주행 영상을 다시 꺼내보는 이유는 과거를 추억하며 존재했던 것의 기록을 되짚어보기 위함입니다. 고가교는 사라졌지만 도시는 그 50년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내진 않았습니다. 철거된 평면 도로 한쪽, 우리는 자성 고가교의 흔적을 남긴 공간과 마주합니다. 시민정책 제안 1호로 철거된 자성 고가교, 고가교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안내판,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작은 조형물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 땅에 존재했음을 증언하는 유일한 물리적 증거들입니다. 안내판에 새겨진 낡은 고가교의 사진을 보며 2018년 우리가 달렸던 그 길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오늘 흩어진 흔적들을 수집하고 2018년의 주행 영상을 다시 꺼내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사라진 풍경에 대한 뒤늦은 예우입니다. 비록 고가교는 전설이 되었지만 이 공간의 흔적과 우리의 기록이 남아있는 한 자성 고가교의 심장 박동은 부산의 맥박 속에 영원히 숨쉴 것입니다. 지도에서 사라진 그 길을 우리는 오늘 기록으로 다시 한번 달려봅니다. 자성 고가교가 사라진 자리에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하늘을 가로막았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걷히고 오랫동안 그늘 속에 있었던 이 도시의 오래된 시간이 비로소 햇살을 마주합니다. 성벽 위로 연두빛 잎사귀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봄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500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부산 진성, 우리에게는 자성대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이곳은 조선 태종 시절부터 우리나라 동남 해안을 지켜온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임진왜란의 포화를 온몸으로 받아냈고 일제강점기의 훼손을 견뎌낸 부산사의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봄볕이 드리운 이 성벽을 천천히 걸으며 500년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봄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지며 성벽 돌 하나하나의 결을 드러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돌들은 그 틈새로 작은 풀들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진동문, 부산 진성의 동문입니다. 1974년 복원 당시에는 다른 이름의 현판이 걸렸었다가 이후 옛 이름이 확인되어 지금의 진동문 현판으로 바로잡혔습니다. 이 문을 지나는 것으로 오늘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이 성의 역사는 1407년 조선 태종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동남 해안을 방어하는 경상 좌도 수군 사령부가 주둔하던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이후 1490년 많은 병선과 수군, 군수 물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산 아래에 성곽을 쌓으며 부산 진성의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의 포화가 이 땅을 덮쳤습니다. 일본군 장수 모리테루모토는 기존의 부산 진성을 파괴하고 증산 정상의 본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동남쪽 해안가에 보조성인 지성을 따로 쌓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자성대의 원형입니다. 원래 성 밖에 보조로 쌓은 성이라 하여 아들 자자를 써서 자성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란이 끝난 1607년
조선 수군은 이 지성으로 진을 옮겨 다시 부산 진성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의 사방에 진동문, 금루관, 진남문, 구장루의 문루를 갖추며 수군진으로서의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가지 정비 계획으로 성이 철거되며 옛 모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성벽과 문루는 1974년 부산 진성 정화 사업을 통해 복원된 것입니다. 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세월의 결처럼 이 성은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를 지켰던 수군들의 역사를 오늘도 묵묵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봄바람이 제법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햇살을 산란시킵니다. 이곳이 장대 승가정입니다. 장수가 전체 전황을 내려다보며 지휘하던 자리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자성대에서 가장 높은 이 자리를 장대로 삼았습니다. 전란이 끝난 뒤 조선 수군은 왜성을 부산 진성으로 삼으며 같은 자리를 다시 장대로 활용했습니다. 1842년 이곳에 정자를 짓고 승가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자성은 부산진의 장대가 되고 승가는 자성의 장대가 된다는 기록이 영남 진지에 남아 있습니다. 500년 전 수군들이 이곳에서 바라보았던 부산 앞바다는 이제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밖을 향해 경계를 바라보던 시선만큼은 여전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승가정은 1974년 부산 진성 정비 사업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2층 규모를 갖춘 8작 지붕은 오늘도 도시의 마천루를 굽어보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망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가정에서 내려오면 중턱에 조용히 자리한 비각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최영 장군 비각입니다. 고려 말 남해안 일대를 끊임없이 노략질하던 왜구를 소탕하는데 큰 공을 세운 최영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부산 진성이 조선의 성이기 이전에 이 땅에 얼마나 오랫동안 외침의 최전선이었는지를 이 작은 비각이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기억하는 성벽 곁에 고려의 장수를 기리는 비석이 함께 서 있는 풍경. 이 땅이 품어온 시간의 켜가 얼마나 두터운지 새삼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공원 남쪽으로 내려오면 시야가 트이며 누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가대입니다. 고즈넉한 풍경이지만 이 자리는 한때 먼 길을 떠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영가대의 탄생은 1614년 광해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도 순찰사 권반이 부산 진성 근처 해안에 선착장을 만드는 공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퍼올린 흙이 쌓여 작은 언덕이 생겼습니다. 이 언덕 위에 누각을 세운 것이 영가대의 시작입니다. 1617년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인을 데려오기 위한 사신단이 이곳에서 해신제를 올렸습니다. 험난한 바닷길을 앞두고 용왕에게 안전한 항해를 빈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후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해신제를 지내고 출발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영가라는 이름은 1624년 인조 시절 선의사 이민구가 권반의 고향인 안동의 옛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영가대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경부선 철도 부설 과정에서 철거되었다가 이후 일본인 실업가의 별장, 능풍장으로 옮겨졌고 1966년 도시화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영가대는 2003년에 복원된 것입니다. 400년 전 이 자리에서 보이던 것은 넓은 바다였을 겁니다. 풍경은 달라졌지만 먼 길을 떠나는 이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그때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영가대 처마 아래 봄바람이 머뭅니다.
오늘 진동문으로 들어와 성벽을 걷고 승가정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최영 장군 비각 앞에 잠시 멈추고 영가대에서는 마무리하는 이 길이 어쩌면 수백 년 전 이 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절은 해마다 바뀌지만 이 성은 자리를 지킵니다. 일제의 철거를 견디고 도시의 팽창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기록하고 복원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봄 햇살 아래 수집한 부산 진성의 기록, 이 영상이 훗날 이 공간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 수집가였습니다.